최현일 의원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지금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민들의 입장이 뭡니까? 찬성이 많습니까? 반대가 많습니까? 그 주민 인근 시군이 4개가 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절대 다수로 그렇죠. 그렇죠. 이 정치인은 우리 국민들의 여론, 그걸 반영하는 게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대교 28개 중에서 유일하게 유료도로가 되는데 경기도민 그리고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 불만이 많죠. 그 아까 이제 지사님 말씀 중에 국민연금 수익 관련해 가지고 자산 운용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 전적으로 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약에 대해서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도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마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뭐 당내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뭐 여당이 문제제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 이 부분 일산 무료화를 계속 얘기를 하면 이거 경기도민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하고요. 지사님께서는 어떤 현명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리고 지금 평양 상공에 아까 이제 이해식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무인기 논란, 오물풍선 문제로 남북 긴장 고조가 심각합니다. 군사적 충돌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접견 지역에 계시는 도지사님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오물풍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갖고 있는 우리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과 입장에 대해서 또 원인이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 지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남북이 경색되고 극한 대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법은 모색하지 않고 갈등 대립만 조작하는 현실.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대북 전단 살포. 어제도 뭐 무인기 논란이 있었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안전을 폄훼하는, 그걸 방치한 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보면 대북 전단을 김포에서 9월 1일 날 뭐 파주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면 며칠 후에 오물풍선이 날라오고요. 또 그다음 그 며칠 후에 연천에서 전단이 발견되면 또 그 며칠 후에 오물풍선, 서로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꺼내야겠죠, 지사님? 그렇습니다. 접견 지역 주민들은 막아달라고 하고, 그런데 최근까지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6개월 동안 대북 전단을 살포를 방치한 통일부의 입장과 약간 좀 이런 개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몇 가지 뭐 오늘 뭐 위험구역 설정 검토했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동안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물풍선 사태에 대해서 뭐 금년 5월부터 이제 현황 파악을 했다지만 그 전까지도 제대로 안 됐고요. 주민 간담회도 없었고 민원 청취, 관련 기관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전단 관련해 가지고 회의도 올해 6월에 딱 한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접견 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됐고 오늘에서야 검토를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경기도인데 4년 전 이재민 지사가 있을 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던 겁니다. 재난안전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안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출입을 전단 살포자들의 그 출입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남북 긴장 완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사님께서 뭐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건의를 하시고 이것도 맞습니다. 통일부의 남북 개정 발전법을 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민주당 국회 쪽에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소통을 하면 될 문제인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신정훈 여기 행정안전위원장님께서 7월달에 개정안까지 마련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향후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 국민의 안전 보장, 남북 대결 극한 대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접견 지역의 경기도 지사로서 경기도가 평화 조성의 완충지대로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지사님이 갖는 정치인으로서 또 경기도지사로서 큰 막중한 책임 생각하고요. 이런 거꾸로 가는 남북 문제, 무인기 논란으로 이게 지금 경기도민분들이 접견 지역분들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이거를 진짜 정상화할 수 있는 해법, 적극적인 행정하는데 한번 이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의원님 고맙습니다. 취재 적극 공감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접경지에 대한 생각을 피상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우리 북부에 360만 주민이 살고 계시고 그중에 상당수가 접경지에 살고 계시는데 이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지금 정부의 이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의 이 정책 방향과 또 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서 네.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생각을 하고요. 잠깐만 질문할 게 하나 더 있고요. 좀 이따 끝나서 하시죠. 김경수 사무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해식 의원님이 직위 해제가 됐는데 지금 급여의 30%도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활 2년 동안. 그런데 2년 가까이 기계적인 부분은 아마 경기도에서는 아마 거의 가장 이게 15개월 정도. 근데 이 직원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 정권의 사격 스타일이 갖고 상당히 대표시 사고고 이 공무원은 너무 분장과 고유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검찰의 표적 수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피해를 지금 요 재판 같은 건 검찰 측임만 400명 기소된 지 2년 재판 결과 나오지 않고 언제 끝날지 근데 지금 직원이 금년도에 공무원으로 내년에 정년 퇴직입니다. 맡은 바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이 검사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네, 정리하십시다. 전향적인 판단입니다. 아까 이해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위원님 짧게 답변을 네, 그렇게 드릴까요? 하십시오. 예. 그 앞에 질문 관련해서 제 답변이 끊겼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뭐 지난번 대응과 지금 대응과에는 위헌 판결이라고 하는 이제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어물풍선 문제라든지 또는 대북 전단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뭐 그건 같은 취지라고 보고요. 이 직원은 지금 현재 특가법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저희가 검찰에 탄압이다 이렇게 판단할 상황은 못 되고요. 적법하게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이 직원이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저희가 이겼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저희 행정 절차나 관례상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 계시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현일 의원님 4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아까 김포 서울 편입 관련해 가지고 몇몇 의원님들 질의를 하셨잖아요. 내년에 김포가 서울 편입이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난번 한동훈 당시 국힘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다 이런 허황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포퓰리즘 아닙니까?
네, 저는 뭐 그 얘기 나왔을 때부터 반대했고 정치적인 네. 잘못된 이야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요.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 지방 시대를 얘기하는데 여당은 수도권 집중을 얘기했다는 거죠. 작년에 1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은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아야 된다. 금년 2월 달에 민생 토론회 때는 저출생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여당은 김포, 하남, 광명 등 접경 도시를 서울에 편입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김포, 서울 편입 등과 병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지난 수십 년간 아까 지사님 말씀했던 여야를 가리지 않는 대명제 뭐였냐면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행정도시를 만들고 각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지방시대를 만든 거죠.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도 여야 의원들이 함께 냈습니다. 많은 여당 의원님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김포 편입을 얘기해서 국론을 분열하고 그래서 김포 시민들도 지난 총선에서 투표로 직접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당대표와 지금 여당 무책임한 약속, 허황된 거짓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철회를 하고 경기도민과 김포 시민들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김포시 서울 편입은 정말로 그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당 당 대표께서 김포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동훈 대표 전이죠 할 때까지 저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으면 저희 나름대로 보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우리 자치단체장 만났을 적에도 대통령께서 먼저 제게 북부 특별자치도를 심지어 물어보기까지 해서 따로 한번 얘기하십시다 이런 얘기까지 서로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 그 여당 대표 일로 모든 게 다 흥크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의 큰 방향으로 봐서 정말 잘못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 윤석열 정부의 언론 표현의 자유, 뭐 방송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국감에서 뭐 지사로서 뭐 표현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생각합니다. 지난 작년에 그 페이스북 보니까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임명 관련해 가지고 마치 군사작전 펼치듯 장관사건을 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보인다라는 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 뭐 MBC, KBS 입을 입틀막하고 있고 YTN은 민영화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아주 심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사님께서 이제 정부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최근에 인터뷰를 했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망명정부가 되겠다. 그 말은 정부가 안 하면 경기도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망명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중점들 예컨대 사회적 경제나 기후변화나 동물복지나 이런 쪽에 있어서 정부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망명정부처럼 제대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영방송 TBS가 서울에 있는 TBS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TBS 예산을 지금 분담하고 행안부에서 출연 기간을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30년 역사의 공영방송은 아마 전두환 군사부터 시절부터 언론 속하게도 처음입니다. 근데 이 TBS 95.1 라디오 같은 경기도민들도 청취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공영방송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조례 보니까 2021년에 만든 조례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3조에 경기도 공영방송은 지상파 방송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십시오. TBS 사태 문제는 1차적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경기도가 망명정부가 된다는 생각으로 아마 출자 인수 또는 이런 공영방송 살린다 그런 걸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지
예, 뭐 TBS를 저희가 뭐 어떻게 하는 거를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진 않았었고요. 다만 지난 9월달에 이 TBS가 서울시의 공공기관으로서 해제가 되면서 실제로 민영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정관 개정입니다. 그 지금 현재는 과거 공공기관으로서의 정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자본 확충이나 기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통위에서 이 TBS 정관 개정이 가장 급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영일 의원 질의해 주시죠. 네, 국부총장님. 네, 지금 경기도 적경 지역 치안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뭐가 가장 큰 현안인가요? 현재 상태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대남 풍선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오늘자 보면 뭐 북한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평양 상공의 무인기 도난 그리고 오물풍선 문제 그리고 이제 대북 전단 문제 이게 이제 남북 긴장 구조가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태가 이제 심각한 거를 뭐 우리 이제 총장님도 통감하시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보시는 원인 그러니까 해결 가능한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 차원에서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북 전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명백한 법령 위반 증거들이 있는데 이게 대북 전단지가 사전 신고가 없으면 불법 방문물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5개 방문물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공중살포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지면 폐기물 관리법의 위반이고요. 해양에 살포되면 공유수명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입니다. 대북 전단 풍선에 넣는 가스를 운반하는 사람이 미동넣자면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사나 이런 조치 같은 거 안 하시고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그 전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항공안전법으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합가스 안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입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청장, 5월 풍선이 지금 5월달 이후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통계 피해 사례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신고된 것만 1,000건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 22차례였고요. 5,530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고나 공장 등에 화재가 나기도 하고 산불이 나기도 하고요. 차량 건물 파손은 비일비재하고 인천공항 등에는 비행기가 이착륙이 엄청 경우 이 정도 되면 풍선이 아니라 오물 폭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폭탄이라는 거는 인정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원실에서 국방부 자료 받아가지고 아마 이제 조선일보 등 많은 언론에 나왔는데 오물풍선이 그 안에 수소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약 관련 장치가 있고 GPS까지 있어요. 화약이 터지면서 인화성 높은 수소가스가 불이 붙어서 화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고 창고 안들은 화재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오물폭탄이자 무기라고도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 있는 경찰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조치, 경찰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해가 될 경우 거기에 요건이 뭐냐면 인화성 있는 위험물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저희 봐보세요. 이게 지난 7월달에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인화성 있는 위험물질. 그러면 이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서 수소가스, 화약으로 터지는 오물폭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해법은 뭐냐면 치료에서 지금 그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오물폭탄 살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못하도록 강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제 조치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남북관계발전법 위헌 결정 이후에 저희들 정기법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래서 크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아까 5개 법안 이 법에 따라서 경찰이 또 국부 경찰자관은 지금 적정제가 아니니까 안보를 책임지는 경찰직이니까 청장님께서 조금 더 국민의 생명을 안전을 지키는 최소봉 경찰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행정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세요. 예, 모든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